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서 실력분 차영입니다. 자, 3단원 쌍곡선 관련된 마지막 이론들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조가 비슷해서 잘 따라오고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서 쌍곡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점근선.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이제 오늘은 쌍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더 나아가서 접선의 방정식, 요걸 이제 배우면은 쌍곡선 이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에 필수의 3-4번을 안에서 그와 관련된 3-4번 관련된 내용을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정점 F, K,0과 직선 X는 K분의 A 제곱.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상수예요, 상수. K하고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수인데 그것에 이르는 거리의 B가 K 대 A인 점에서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A가 K보다 작으니까 한마디로 K분의 A의 제곱은 언제나 A보단 작고 0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이런 식이니까 A가 K가 A보단 크기 때문에 이 값이 A가 되면은 이게 딱 A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A보다 작기 때문에 A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은 A의 양수기 때문에 요 값이 A보다 작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K분의 A라고 생각하십시오. 요 값이 어쨌든 1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걸 그림을 잡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한 점이 여기가 K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뭐 이런 점이 A가 있을 것이고 여기 A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K분의 A제곱이라는 게 이게 Y는 K분의 A제곱이라는 게 A하고 0 사이 이렇게 직선이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이 정점인 K,0, 이 F하고 그 다음 요 직선하고 이루는 거리의 B가 K 대 A가 된대요. 그럼 당연히 K가 더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 P가 있는데 그 P를 X, Y라고 놓으면은 요게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의 B가 K 대 A가 되는데 그렇게 생긴 이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뭐 당연히 단원이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 자취는 쌍곡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이 K 대 A인 걸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식으로. 어떻게 식으로 세울 수 있느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말하면 X-K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뭡니까? X에서 요걸 빼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X에서 K분의 A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현재 그림은 요게 더 크지만 상황에 따라서 요런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 그래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K 대 A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습니다.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알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가 K 대 A가 된다는 뜻은 여기다가는 K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A를 곱하면 이 둘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 XY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적당히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양변 제곱한 다음에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A제곱이 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K, X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이건 K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2A제곱 X 더하기 K제곱분의 A의 4제곱. 아시기 좀 복잡합니다만 이걸 정리를 하니까 K제곱 X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a제곱 kx 더하기 a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푸는데 이렇게 사라지네요, 이 값이. 얘가 마이너스 2a제곱 kx고 여기도 마이너스 2a제곱 kx니까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 그냥 이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a제곱 x제곱이 여기는 k제곱 x제곱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y제곱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되고요. 그럼 상수항은 반대쪽으로 a 4제곱이 여기는 a제곱 k제곱이니까 a제곱 묶어내면은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걸로 나누시면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 이퀄 1 하면서 예쁜 쌍곡선 비스무리한 식이 되지요. 그러면서 요 값을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은 k하고 a 중에는 k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걸 다가 b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의 제곱 뭐 또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k제곱 이렇게 놓으면서 정답은 a제곱분 x제곱 빼기 b제곱분 y제곱이라는 쌍곡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어떤 점하고 어떤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같은 거리가 아니라 어떤 점하고 어떤 직선으로부터 K 대 A,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K가 더 크죠. 이게 조금 더 길고 이게 짧습니다. 무조건. 예, 절대 같을 수가 없죠. 현재. 이렇게 생긴 도형은 바로 쌍곡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하고 A의 B에 따라서 뭐 큰 쌍곡선, 작은 쌍곡선, 가파른 쌍곡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1, 2, 3단은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들 몇 개 외워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상으로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은 포물선이야. 근데 같은 거리가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m 대 n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가 되면은 이렇게 쌍곡선이 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제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쌍곡선과 직선의 뭐 접선, 쌍곡선의 접선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타원하고 완전히 한 200% 똑같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할 게 몇 개가 있어요.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쌍곡선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직선이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경계가 되는 건 뭡니까? 이 직선과 이 쌍곡선을 연립해서 풀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접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쌍곡선하고 직선은요, 최대 몇 군데에서 만날까? 이런 좀 아주 단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쌍곡선과 직선은 네 군데에서 만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 쌍곡선을 되게 좀 잘못 그려요. 포물선처럼 그리면 안 되죠. 쌍곡선을 포물선처럼 그리면 안 됩니다. 왜 네 군데에서 만날 수 없는지는 명확하죠. 쌍곡선의 방정식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고 직선이 mx 더하기 n와 있을까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으면은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아무리 연립을 열심히 해봤자 2차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 2차식을 판별식 구하면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이 4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거는 연립해가지고 근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2차 곡선끼리는 점이 4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2차하고 1차는요.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2개, 1개, 0개. 왜냐면 얘는 왜 가능하냐면은 하나의 x에 대해서 y 값이 2개가 있고 x가 2종류 나오니까 y가 2종류 나오니까 4종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직선은 x 하나에 y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x가 2종류 나와도 y 2종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 설명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쌍곡선이 사실은 포물선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점근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쌍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쌍곡선 그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 그럼 접해 안 만나 직선이 조금 더 가파라지면은 여러분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이게 뒤에서 포물선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쌍곡선은 항상 이 점근선이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한 군데에서 만나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한 군데에서 만나고 뒤에서는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요 빨간색 직선이 이 점근선하고 뒤에 만날지 안 만날지를 판정하시면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해되겠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쌍곡선과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연립해서 풀어서 판별식 가지고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쌍선도요. 접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 주어진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공식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공식은 좀 이따가 여러분 필수 이렇게 증명을 할 건데 접점이 x1, y1이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하고 똑같죠. 이건 좀 이따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이것도 증명을 할 겁니다.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똑같아요. y는 mx, 뿔마, 루트. 타원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는데 쌍곡선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면은요. 쌍곡선 중에서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이 있죠. 이런 경우도 접점 x1, y1을 구하면 똑같습니다. a제곱분의 x1, 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요게 조금 달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는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지금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아닙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이 루트 안쪽이 부호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혹시나 쌍곡선을 지금 1회차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은 그냥 요거를 중심으로 외우십시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것들이 뭐 교육과정상 또는 뭐 시험에서 일단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y축에 있는 경우는 약간 번외편의 느낌이라서 수능 기준으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것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신은 당연히 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걸 먼저 외우고 이건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거는 다 외운 다음에 확장하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뭐 이것이면 접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쓰면 그림 그려보고 아까 괜히 지웠네. 네. 쌍곡선이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이 있는 것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기울기가 굉장히 큰 접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울기가 작은,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작은 이런 직선은 이 쌍곡선을 절 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봤자 이 쌍곡선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 쌍곡선하고 점근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접할 수가 없지만 요거보다 기울기가 큰,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a분의 b보다 큰 것만 접할 수가 있어요. 큰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은 것만, 어쨌든 둘 다 더 가파른 것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근선 기울기 똑같은 건 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쌍곡선의 재미있는 특징이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2차 곡선 일반적인 내용.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가릴 것 없이 ax제곱 더하기 by제곱 이퀄 1. 뭐 쌍곡선도 이런 꼴이고요. 타원도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한번 구해봐.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면 a가 양수건, 음수건, 분수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타원이나 쌍곡선은 다 이런 꼴인 거죠. 네. 기울기가 m이면은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연립해서 판별식 0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의 여기다 mx 플러스 n을 제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m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2mn x 플러스 n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 정리하기 되는 값은 a 더하기 bm 제곱 x 제곱 더하기 2bmn x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더하기 bn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하니까 d 나누기 4 판별식 b 다시 제곱 b제곱 m의 제곱 n의 제곱 마이너스 ac a 더하기 bm의 제곱에 b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접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b, n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m의 제곱, n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b, m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고 어라 뿅, 뿅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만 남겨놓고 넘기시면은 a, b, n의 제곱은 a 더하기 bm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n의 제곱은 a, b분의 a 더하기 bm의 제곱이 되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면 값은 b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하기 a분의 m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뭡니까? 뿔마 루트 이 녀석인 거예요. 따라서 y는 mx 뿔마 루트 a분의 1 m의 제곱 더하기 b분의 1 이게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타원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집어넣거나 쌍곡선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언제나 우리가 외웠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타원 같은 경우는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쌍곡선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쌍곡선 중에서 초점이 y축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되는 게 다 이 식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이 식을 외우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타원하고 쌍곡선의 접선 방식을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 x1, y1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이게 아마 답일 것 같아요. 실제 답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곡선 위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 방식은 y-y1은 접선의 기울기 x-x1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이제 구하는 건데 이 기울기는 요게 이 곡선상에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2a x 더하기 2b y 곱하기 y 프라임은 0 따라서 y 프라임은 넘기고 나누시면은 by분의 마이너스 ax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점 x1, y 접선 방식은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by1분의 a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by1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by1y 마이너스 by1의 제곱 마이너스 ax1x 플러스 a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y1의 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x1의 제곱 더하기 by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 x1, y1이 이 곡선상의 점이니까 항상 ax1의 제곱 더하기 by1의 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것도 여기 넘겼고 이렇게 a의 x1x 더하기 b의 y1y는 1.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지금 이게 해보니까 이제 1차항이 없는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모든 2차 곡선은요, 일단 우리가 외웠던 게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 1차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2분의 x 더하기 x1, 2분의 y 더하기 y1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3-6번. 쌍곡선 위 점에서의 접선과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은 A, B라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요거는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1분의 x제곱, 1분의 y제곱이니까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쌍곡선은요, 뭐 이렇게겠죠. 이렇게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1일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뭐 초점을 구하면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야. 뭐 요거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에서 접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그 점을 갖다가 내가 x1, y1이라고 놓으면 네, 그거랑
요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을 A, 요 점을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때 1번, P는 선분 AB의 중점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림 좀 이상하네요. 네.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이거랑 요것의 중점임을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x1, y1은요. 이 주황색 접선의 방식이 뭡니까? x1x y1 y는 1 이겁니다. 이 주황색 식이. 그 다음 a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y 자리에 x를 집어넣게 되면은 x의 괄호 열고 x1 y1은 1 이렇게 돼서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1 y1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y좌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가 뭐예요? x1 y1분의 1, x1 y1분의 1인 거죠. a가.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구합니까? b는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이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네, 그럼 똑같이 풉니다. 이 y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x1x 더하기 y1x는 1이 되는 거니까 x는 x1 더하기 y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y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x1 더하기 y1분의 1, 마이너스 x1 더하기 y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요거의 중점이 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 둘의 중점이 뭡니까? 이걸 더하는 거네. 다시 말하면 x1 마이너스 y1분의 1 더하기 x1 더하기 y1분의 1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분하면 되겠네요. 이거 통분하게 된 값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분의 x1 더하기 y1 더하기 x1 마이너스 y1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분의 2x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거를 나누기 2해야 할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기 2해야지만이. 나누기 2해야지만이. 그럼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1 제곱 빼기 y1 제곱이 뭡니까? 이게 이 쌍곡선상의 점이기 때문에 x1, y1이 항상 요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1 제곱 빼기 y1 제곱은 언제나 1을 만족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x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 둘의 중점은, A, B의 중점은 항상 x1이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통분해서 구하시면 값은 y1이 나옵니다. 계산 생략. 따라서 A, B의 중점이 바로 P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삼각형, 이 넓이. OAP.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이 넓이. 이거 그냥 간단하네. 간단합니다. 왜냐? 방금 이 점의 좌표를 구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x1 빼기 y1 분의 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길이 어떻게 갑니까?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 x좌표 알고 있잖아. x1 빼기 y1 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에 x1 마이너스 y1 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하기. 그 다음 이 길이 어떻게 갑니까? 이 점에 x좌표 한번 구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x1 플러스 y1 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게 x좌표니까 이 길이는 거기다 루트 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니까 약분이 되고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분의 1이 남는데 이게 얼마가 되나요? 네, 1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마지막 3-7번. 두 점 FF를 프라임을 초점으로 한 쌍곡선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요거를 이등분함을 증명하십시오. 이게 이제 빛의 반사, 포물선 이야기를 할 때 빛의 반사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타원은 안 했잖아요. 타원도 사실 있고요. 쌍곡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정리를 좀 해줄게. 일단 양분의 A제곱, B제곱 나누게 되면 값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됐죠? 요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각을 2등분한대요. 현재 요렇게 X축, Y축, 자, 쌍곡선 이렇게 쌍곡선 있어. 쌍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 하나가 있고 초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P, X1, Y1을 구하는데 지금 문제, 여기가 F고요. 여기가 F'입니다.
문제가 F'P'F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 각을 이등분함을 증명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되고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 길이 구하시고 요 길이 구해서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성립함을 보이면은 각의 이등분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중3 때 배웠잖아요. 거꾸로 또 이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항상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요 접선의 방식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이 식에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그래서 b의 제곱 x1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y1 y는 a제곱 b의 제곱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b제곱 하나가 사라지고요. 따라서 x는 x1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x1분의 a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점은 뭡니까? c,0이죠. 이 점 뭡니까? 마이너스 c,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 대 이거는 구할 수가 있죠. 여기 c에서 요거 빼고 이거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것 대 이것도 그냥 식을 세우면 되겠다. 좋습니다. 이것 대 이걸 먼저 해볼까요? 이 길이는 뭡니까? x1, y1에서 요걸 빼게 되니까 루트의 x1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대 루트의 x1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요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겁니다. c에서 마이너스 x1분의 a제곱을 빼고요. 이게 어느 근데 사실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것 때 x1분의 a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가 되는 걸 보일 수만 있으면 각이 이등분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보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까를 봤더니 현재 지금 식들 막 분수도 있고 그죠? 네, 조금 보기 싫으니까 이 식은 양변에 x1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x1을 곱하게 되면 이게 x1c 마이너스 a제곱 대 여기도 x1c 플러스 a제곱 이걸로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y제곱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y제곱은 y1제곱은 이거를 만족하네. 여기 주어진 식이 요거를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x1, y를 집어넣게 되면은 b의 제곱 x1 제곱 더 마이너스 a제곱 y1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1, y1이 같이 섞여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이거 넘겨서 나누시면은 따라서 y1 제곱 자리에는 a제곱분의 b의 제곱 x1의 제곱 넘겨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b의 제곱 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쌤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 볼게요. 지금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루트에 한 번에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면은 x1 제곱 더하기 2cx1 더하기 c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만요. y1 제곱 자리에다가 네. 식은 맞죠? a의 제곱분의 이걸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x1의 제곱 식이 맞나요? 더하기 c의 제곱 네. 더하기 2cx1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x1 제곱 맞고 여기는 넘기시면은 나누시면은 a제곱분의 b제곱 이게 a제곱은 c제곱이 아니군요. a제곱분의 b제곱이군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넘기 나누시면은 a제곱분의 b제곱이고 그렇죠. 네,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주어진 식을 이제 이것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뭐 여기가 부분 반대가 되는 거죠. 똑같이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cx1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겁니까?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것인 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이 c가 뭐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입니다. 초점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리에 c의 제곱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요 자리에는 또 a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뭐냐면요. a제곱분의 c의 제곱 x1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a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보입니까? 어떤 완전 제곱식입니까? a분의 c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 가면 2cx1. 이게 x1이군요. 이렇게. 그럼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절대값에 a분의 cx1 더하기 a. 대, 여기는 마이너스가 반대니까 a분의 cx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이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하면 끝나는 건데 요거 양변에다가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a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뭐가 똑같습니까? 절대값에 cx1 더하기 a의 제곱 대 cx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잠깐 부호가 하나가 틀렸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게 쏘리 이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해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 식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 끝. 그러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인 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로 식을 세운 다음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 되는 것을 비례식으로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각이 2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하여튼 증명 끝났고요. 우리가 비세반사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 비세반사 이야기가 이런 거지. 포물선이 있으면 초점이 있으면 초점에서 반사되는 빛은 항상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반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쌤이 증명했었죠. 또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빛이 있으면 반사돼서 초점을 통과한다. 그래서 뭐 우주선의 안테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후레쉬의 어떤 이 뭐라 그러지 거울 이런 걸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근데 이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곡선에서도요. 접선이잖아요. 이 노란색을 통과를 시키면은 이런 직선하고 이런 직선이 나오는데 그때 이 각과 이 각은 막곡지각으로 막곡지각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현재 이 각, 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각, 이 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쌍곡선 모양의 거울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빛을 향해 초점을 향해서 입사가 되면은 여기서 반사가 돼서 다른 초점을 향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사가 반사하기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뭐 또는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초점을 향해서 입사가 바깥에서 되면은 역시 반사가 돼서 다른 초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또 반사가 되니까 다른 초점을 향해서 또 가게 되고 가게 되고 가게 되고 이런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타원도 증명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타원이 있으면 초점이 있잖아요. 한 초점에서 이렇게 입사된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여기서 접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또 입사가 반사하기 동일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초점에서 입사된 어떤 빛은 요곳에 반사돼서 나머지 초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초점에서 이렇게 반사된 요것은 여기서 통과해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디 사용되냐면은 의료기기 같은 것 중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전파나 파장이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증폭을 시켜서 깨려고 하는 거, 뭐 투석장치 이런 게 투석장치? 그 돌을 깨는 게 뭐죠? 이렇게 하여튼 돌을 잘게 부수는 초음파로 이렇게 부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반사가 되는 타원 모양의 어떤 입체에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뭐 한 초점에다 넣는 거야. 그리고 이 나머지 초점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반사가 돼서 1로 가는 거야. 반사가 돼서 1로 가는 거야. 반사가 돼서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파장으로 강한 에너지로 이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포물선 타원 쌍호선 관련된 빛의 반사가 되는 거고요. 쌍호선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잘 해왔기 때문에 문제 잘 따라왔을 거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필수의 3-7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